예. 그러니까 1시간 시간 문제 때문에 잠깐 끊었고요. 이제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전 강좌에서 그죠? 이전 영상에서 윈도우 프로시저 등록까지 했고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코드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본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만든 소켓을 그대로 쓰기 위한, 그러니까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I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좀 넣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사용자 정보 변경하는 코드를 넣어야지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컨트롤에 입력된 정보들 있죠. 여기 컨트롤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제가 미리 해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꾸실 필요 없고 이 코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노가다성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 필요한 부분만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선택하는 거, 우리가 방식 자체가 여기서 사용자 하나를 선택하고 정보를 일단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비어 있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요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어드민, 보통 어드민을 제일 먼저 하니까 뭐 1111 이렇게 4개 쓰고 여기다가 서버 뭐 김선생 이렇게 하고 손님 대신에 관리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이게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자 정보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가된 건 이렇게 종료했다가요 다시 실행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온 디스트로이 나갈 때 저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DB 같은 개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다 관리합니다. 파일로 관리를 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간 코드.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항목을 선택인지 이게 이제 add이자 modify인 거죠. 지금 우리는 사용자를 한 명씩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맥스 사용자를 등록한 숫자만큼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차지하고 있죠. 그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를 가져오죠. 아이디를 가져와서 아이디가 없으면 처리를 안 할 거고요. 아이디가 있다면 들어와서 해당 아이디가 이미 누군가가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 유저 이거 쓰는 게 아니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뭐죠? 아이디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디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 길이나 그죠? 이런 것들 해서 기존의 아이디, 그러니까 이 아이디 그쵸? 이게 아이디를 안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디파이가 아닐 수 아이디를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꼭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이디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걸 나중에 지금은 선택하는 거 안 나오는데 어드민 2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이디는 안 바꾸고 이름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아이디를 바꾸는 경우인지 아니면 삭제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니까, 얘가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길이가 바뀌었는지 보는 거죠. 기존 아이디랑 내 현재 아이디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달라졌는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랭스를 먼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랭스랑 자기가 선택한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랭스가 서로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한다면, 같지 않다면, 그죠? 다르다면 뭘 비교하냐면 이제 아이디가 다른 건지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말이 이상하네. 이게 같지 않다면, 랭스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미 바뀐 거죠. 뭐 이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랭스는 같은데 아이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A, B, C, D, E, F는 3, 3으로 이름 길이는 같은데 A, B, C와 D, E, F는 서로 다른 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름이 길이가 다른지를 보고, 다르면 이미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길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메모리 컴페어를 통해서 두 아이디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랑 지금 사용자가 새로 입력한 아이디랑 비교해서 아이디가 다르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뭘 하냐면 이 사용자 리스트가 이제 이미 사용자 리스트에서 지금 내가 바꾸고자 하는 지금 아이디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바꾸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누군가 아이디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 아이디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아이디가 있으면 이제 동일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등록을 포기하는 거고, 만약에 동일한 아이디가 없으면 이제 아이디 길이 저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디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패스워드 길이, 패스워드 이름, 그 패스워드 길이 저장하고, 아니죠,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길을 같이 저장하네요. 그다음에 이름하고 레벨 가져오고 사용자 등급은 숫자로 기록합니다. 0, 1, 2, 3, 4 숫자로 기록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기타 사항 저장하고 이제 갱신 정보 반영하라고 하는 거죠. 그 M 유저 리스트한테 반영하라고 하고,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자 수만큼 미리 할당해서 쓰다 보니까 쓸데없이 끝까지 반복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유저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50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는데 50개를 다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3명까지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들어간 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냐, 만약에 가장 마지막 사용자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지금 등록한 애가 가장 마지막 사용자다라고 하면 라스트 유저를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거 효율성을 위한 작업이니까 이걸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꼭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헷갈려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게 사용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용자 정보를 읽어오면서 아이디를 읽어오면서 길이까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유효한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디를 변경할 시도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길이가 다르면 무조건 변경하겠다는 뜻인 거죠. 길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면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OR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한 개라도 참이면 들어오겠죠. 변경하겠다고 했으면 사용자가 방금 입력한 아이디가 그 기존에 다른 나 뺀 나머지 사람들 있죠. 자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가 동일하다고 작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작업을 취소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아이디가 없으면 이제 아이디를 다시 기록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이름이랑 나머지들 쭉 다시 기록한 다음에 갱신을 하고, 화면 갱신하는 거죠. 화면 갱신하고 사용자 마지막 사용자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사용자 등록하는 루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상 쓰는 코드니까 이걸 기본 코드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더 컨트롤, 뭐 정보를 더 추가하거나 덜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노가다성 코드라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뼈대 코드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거 어차피 소스가 다 올라갈 테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것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디파이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지우는 코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 사용자 삭제라는 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가 추가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코드를 넣으시면 되냐면 지우는 코드도 이것도 그냥 기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기반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선택된 사용자의 주소를 얻는 거고요. 일단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빈 공간에다 삭제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실행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거는 삭제 가능한 사용자지만 얘는 여기 있는 걸 비어 있는데 삭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 유효성 체크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아이디와 이름을 구성을 해서 이 사용자 지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지우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켓에서 이미 걔가 접속한 사용자인지 체크해서 디스커넥트를 해주고요. 만약에 접속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냥 무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정보들 다 리셋 지울 거니까 아이디 같은 길이나 뭐 다 이렇게 삭제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갱신,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갱신하라고 하고, 현재 지운 사용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던 사용자라면 다시 그 라스트 사용자, 그러니까 끝에 있는 사용자를 다시 찾아주는, 그러니까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사용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그 마지막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는 루틴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콩 1111 홍길동 이렇게 하고, 홍길동은 우수연, 여기다가 우수하다 이렇게
만약에 해서 사용자 정보 변경을 누르면 이게 홍길동이 들어갔잖아요. 없는 데서는 눌러봤자 아무것도 반응이 없고요. 이렇게 있으면 있는 데서는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택한 사용자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홍이란 아이디고 이름은 홍길동이다고 이렇게 여기 아까 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요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나오고 지우겠냐 말겠냐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 지우겠다고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 작업이 이제 여기 있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꿀 시 없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만의 좀 특색을 더 가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필요한 것만 조금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코드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정보에서 여기 지금 뭐 그 아이디 그다음에 여기 이름 그다음에 등급 그다음에 여기 기타 정보 요것만 지금 제가 요 뒤에 IP 뜰 거거든요. 실제 접속하면 사용자 IP가 뜰 텐데 그 IP 정보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작업은 나중에 그 데이터 구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 구조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거 이건 딱 기본인데 정말 기본인 거 아이디라고 하고 이름하고 등급하고 기타 정보 그다음에 IP 실제로 이제 IP까지는 기본 정보니까 그거는 제가 딱 기본으로 잡아놨고요. 만약 더 다른 걸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 나중에 제가 다른 강좌를 통해서 그 확장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리셋하는 거 추가할게요. 접속 상태 리셋은 공유기 같은 거 공유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사실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값싼 공유기나 좀 문제 있는 공유기를 쓰시면 끊어졌는데도 공유기가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중복 로그인이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따로 뭐 연락을 해서 지금 제 거 정보 한번 리셋해 주세요. 제 접속 정보 한번 리셋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이제 쓰는 버튼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리셋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사용자가 그냥 알아서 리셋 해주면 되죠. 해서 들어와서 서버 그러니까 리셋 요렇게 현재 사용자 선택한 거를 그 사용자 정보가 있다면 그죠? 디스커넥트 유저 에러에서 리셋하겠다 하고 리로드 이렇게 하면 접속 표시가 사라지면서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요 코드고요. 요 코드도 이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바꿀 일 없겠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코드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다 그냥 거의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 시작하고 종료하는 이 코드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코드 추가해 볼게요.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냐 마냐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더블 클릭해서 추가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제 기준은 서버 스타트 스탑 하는 코드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스탑 코드만 한 줄 따로 뺄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잠깐 막아두고요. 이제 이 체크박스니까 그 체크에 개체크하면 1이든 0이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탑인지 스타트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1이면 스타트 하는 거고요. 그죠? 결과 1이면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0이면 이게 이제 스탑인 거겠죠. 요 상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타트 하는 코드겠죠. if가 else가 스탑 하는 코드고. 그럼 얘는 스탑 처리죠. 스탑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 할 때는 딴 거 없습니다. 현재 소켓이 스타트 리슨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서비스를 할 때 쓰는 그 기본 소켓이죠. 그 소켓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IP를 선택했는지 얻어서 그죠? 그 값을 이제 이건 이제 위치만 넣고 이건 값을 얻어서 이제 서버 스타트 리슨 서비스가 이제 진짜 서비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서비스가 소켓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멘트가 어디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라고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120232 내 서버 고유 접속 그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트 번호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면 클라이언트가 이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하려면 IP도 알아야 되고 포트 번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자기가 유니크한 번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포트 번호는 이건 공개된 거니까 일단 바꾸도록 할게요. 53번 이렇게 11053번. 이름은 이거 번호는 여러분들이 요 번호대에서 그냥 원하는 데 번호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게 100번 이하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100번 이하는 OS가 미리 쓰고 있는 번호도 많아요. 뭐 80번, 뭐 23번, 21번 이런 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는 가능하면 뭐 1000번, 1500번 이상 1500번 이상의 포트를 쓰시면 되고요. 이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는 안 쓰시는 게 낫겠죠. 중복되니까. 나만의 번호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스타트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탑은 제가 왜 그럼 이거 안 쓰고, 스탑은 원래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탑 코드를 원래 넣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쓰는데, 그러니까 실행 서비스가 중지되었는지 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바로 쓸게요. 그 스탑은 그러니까 리슨이 그러니까 인밸리드 소켓이 아니라는 뜻은 소켓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켓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서비스를 다 죽여라는 거죠. 서버 소켓들 다 없애라 라는 거고, 그거 리슨, 그러니까 서비스도 중지해라 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쓰시면 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는 리슨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라고, 이제 리슨 서비스가 서버 서비스라고 바꿀게요. 서버 서비스를 서버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완전히 중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왜 제가 아까 이걸 함수로 넣었냐면 이 코드가 어디도 들어가야 되냐면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있잖아요. 종료될 때 서버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종료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아까 이 이벤트를 어차피 종료할 건데 이거 굳이 내보낼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로그를 다 남기실 거면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로그를 다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이제 내려갈 때 소켓이 널이 아니면 이제 서버 종료해라, 스탑해라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코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원래 함수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할 건, 여기서 어디 갔냐? 여기서 쓰려고 제가 이 부분을 함수 처리를 하려고 소개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벤트 리스트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디스토리에서 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두 개만 쓰려고 그냥 둘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사용자들한테 중지됐다는 거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걔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코드랑, 그죠? on destroy에 on destroy 위 있구나.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버가 스타트가 되나. 49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 서비스를 띵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정상적으로 되시다면 이 창이 나와야 돼요. 보안 경고창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이 IP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뜨는데, 이때 예제만 할 때는 자기가 망에 대한 개념이 잘 없고 하는 경우는 이 두 개 다 체크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하고 액세스 허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내 컴퓨터로 저 포트 번호랑 IP를 이용해서 이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지금 방화벽 다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나 이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자기 집에 공유기가 있고 친구가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포트포딩이나 가상 서버라는 개념이 그 공유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내 IP가 이거고 내 IP가 지금 이걸로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 그죠? 그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제 해서 클라이언트를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집 공유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 공유기가 있고 친구가 여기 집 밖에 이제 친구 컴퓨터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친구는 이 공유기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쵸? 그럼 내 IP 알려줘봤자 친구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IP는 유한 IP가 아니라서 이렇게 붙지를 못해요. 공유기를 통해서만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한테 IP 알려줄 때 이 IP를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어떠냐면 이 공유기 IP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공유기 IP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친구는 공유기 IP랑 내가 준 포트 번호를 쓰면 얘가 그 공유기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유기에 보시면 공유기 설정에 보시면 뭐 가상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포트포드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기 설정해서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데 그 포트 포워딩이나 아니면 가상함수로 되어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IP에서 어떤 IP로 어떤 IP에 어떤 포트로 그 접속이 들어오면 내 그 공유기에 물려 있는 어떤 컴퓨터로 보내겠다 이걸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특정 이쪽 IP 적고 포트 번호를 적으면 이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자기가 찾아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포트 포워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트 포워드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상 서버라고 되어 있는 공유기마다 이름이 달라요. 하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고 그 DMZ 같은 개념은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그냥 가상함수 또는 포트 포워드 찾아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IP 알려주고 공유기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와라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질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녹화하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유기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공유기 있으면 공유기 설정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요즘은 워낙 많아서 제 블로그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상함수, 가상 서버 아니면 포트 포워드라고 적으면 공유기별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선택했을 때 다시 적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했을 때 여기 요 선택된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기능도 하나 넣을게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능인데 여기 이제 우클릭 하셔서 이벤트 처리기 추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자 목록이 있는 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벤트 처리기 추가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여기 항상 앱으로 나옵니다. 요 DLG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매번 또 지우고 또 합니다. 요거 반드시 쓰세요. 앱이 아니라 그 DLG입니다. 하시고 이제 여기는 Select Change, 그죠? Select Change, 그러니까 항목 바뀌었을 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죠. 다이얼로그이면서 이 다이얼로그에 그 리스트 박스에 Select Change 항목이 변경되었다면 이 함수를 호출해 달라라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 함수가 들어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사용자 목록을 바꿨을 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사용해야 될 코드는 얘도 거의 정해진 코드라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바꾸실 필요 없고요. 이제 뭐 형식을 좀 바꾸면 이제 그때 바꿔야 되겠죠. 현재 선택된 사용자 정보 가져와서 그 컨트롤에다가 쭉 보여주는 겁니다. ID, 암호, 이름, 레벨, 비교, 그러니까 기타 정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여기다가 아까처럼 11 홍동 손님이 아니라 뭐 성실회원 성실하구나 하고 이렇게 선택 정보 변경하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김선생으로 나올 거고, 그죠? 홍길동으로 나오고, 없는 데 선택하면 없는 걸로 나올 거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비스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방화벽 나오는 거는 처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시작합니다, 중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디버그로 돌려서 리크 있는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출력. 리크 코드가 없네요. 다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설명하면서 하니까 1시간 반? 1시간 23분 정도 걸리네요. 앞부분 뭐 또 이야기한 거 다 빼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서버들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접속했다 뜰 거고요. 채팅하면 채팅 받아주고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다 될 겁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 다 되고요. 그죠?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제가 치는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쭉 복사 붙여넣기, 쭉 복사 붙여넣기, 리소스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냥 끝나요. 보통 한 10분 내외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 뭐 서버 작업하게 준비해놔 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이렇게 해서 리소스 작업해서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작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지 정하고 프로토콜 정한 다음에 자기가 작업할 코드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원하는 기능을
더 구현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서버 작업은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테스트를 하면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더 넣기 전에 클라이언트 쪽 그 작업을 해서 서버랑 연결해서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완료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저 다시 강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작업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그거 이제 붙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다른 기능들 지금 제가 키워드 아레나 하기로 했으니까 키워드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더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